자, 그러면은 자 이제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이제 이변수 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조금 표현을 해봤는데 일단 설명을 좀 해주자면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이 노란 색깔이 뭐냐면 공면이야. 그러니까 z는 fxy라고 하는 이변수 함수고요. 저 지금 노란색 공면이 자,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점 a, b, 0이 a, b, 0이라고 하는 점이 요 점인데 이거를 지금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요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거리가 f, a, b가 되겠죠. 이 점을 집어넣어주면은 이 함수에다가 그죠? 이 높이가 되겠죠. 그럼 이 점에서 뭐 한 거냐면 저평면의 방정식을 하나 정의한 거예요. 그럼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 빨간 색깔의 식을 좀 써보면은 얘는 식의 형태가 이 점에서의 저평면 방식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z는 z 빼기 f a, b는 그죠? 이런 식으로 f x a, b에 x-a 더하기 f y에 a, b에 y 빼기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저평면의 방정식. 그죠? 우리가 그 저평면의 방정식을 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기울기 벡터,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기울기 벡터에다가 이 점을 가지고 지금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a, b를 딱 집어 넣어주면은 이 함수값에다가 a, b를 집어 넣어주면은 이 그때 z값이 지금 f, a, b가 나오도록 설정을 한 겁니다. 저평면의 방정식.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지금 z는 fxy인데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아까처럼 그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평면, 이 공면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변수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 저평면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거리 차이가 작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변수에서. 그래서 그거로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일단 요만큼의 거리. 그러니까 이 지금 요 f, a, b라고 하는 점에서 요 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거리를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이 거리를 표현을 하려면 이 거리 표현을 일단은 선생님이 이 거리를 거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dz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거리가 지금 얘 거리가 이제 dz이다. 자, 그리고 이 FA,B라고 하는 요 위치가 어쨌든 요 거리로 지금 FA,B가 될 거니까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만큼의 거리를 델타 Z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델타 Z. 거기 지금 표현이 나와 있는 대로 델타 Z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위치의 점은 자, 정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꼭대기 위치에 있는 점은 이 점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점일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될 거냐면 a 플러스 델타 x, b 플러스 델타 y, f에 이제 a 플러스 델타 x, b 플러스 델타 y 요렇게 점이 표현이 돼요. 이 꼭대기 점이.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자, 요 점은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면은 이 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돼. 그냥 이 점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주면은 이만큼의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점의 위치는 요 점, 자, 요 점의 지금 위치를 좀 표현을 한번 해보면 요 점의 위치는 z는 fa, b 자, 플러스 여기다가 지금 이 점을 집어넣는 거니까 fx a 플러스 a, b에 델타 x 플러스 fy에 a, b에 델타 y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 점의 위치가 z값이 이 z값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에서 얘의 차이가
델타 Z 빼기 DZ의 거리 차이가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냐면 그냥 이 Y값 이거에 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만큼의 값에서 이만큼의 값을 그냥 빼버리면 돼. 그죠? 왜냐면 이 점의 지금 함수 그 높이가 이만큼의 높이가 얘이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만큼의 높이가 얘니까 그 둘을 빼주면 이 거리 차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델타 Z하고 DZ의 차이가 이 두 개 점의 거리를 빼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빼보자는 얘기예요. 이 지금 거리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얘 거리 차이를 딱 빼보면은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FA 플러스 델타 X, B 플러스 델타 Y 빼기 그 다음에 FA, B 가로치고 플러스 FX A, B의 델타 X 플러스 FY의 A, B의 델타 Y. 자, 이렇게 될 거란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저 평면하고 지금 이 곡면, 이 우리가 이변수 함수하고 거리 차이, 이 거리 차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얘기가 됐으면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어쨌든 거리 차이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거리 차이가 어떻게 된다? 가까이 간다. 델타 Z하고 DZ하고 거리 차이가 가까이 간다는 얘기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변수가 지금 두 개니까 변수마다 써주는 거야. 입실론 1 델타 X 더하기 입실론 2 델타 Y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 거리 차이를. 왜냐면 이 지금 Z라고 하는 변수는 X하고 Y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 입실론 값, 매우 작은 값도 0으로 가고요. Y 값도 0으로 갈 때 입실론 2 값도 0으로 가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 두 개의 거리 차이가 거리가 0으로 갈 때 이 값도 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이 거리 차이가 0으로 간다는 얘기가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거를 자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를 자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빼준다. FA 플러스 델타 X B 플러스 델타 Y 자 빼기 FA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델타 X FY 델타 Y 자 요렇게 정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니까 그 식이 나와 있는 형태처럼 자 이제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이변수 함수의 이제 미분 가능성을 얘기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리가 델타 X와 델타 Y가 그럼 델타 X, 델타 Y가 요건데 이 거리가 점점 이 한 값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지금 얘하고 요거의 거리 차이가 이제 0이 된다.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이제 이변수 함수의 식이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예,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거를 왜 선생님이 이제 표현을 좀 했냐면 이제 점미분을 사실 정의하려고 사실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점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매우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델타 X가 0으로 가고 델타 Y가 0으로 간다는 거 하는 거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표현할 때 dx, dy로 표현을 한다 그랬어. 매우 가까이 가는 양, 매우 가까이 가는 양으로 dx, dy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쓴다. 증분 개념을 쓴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저기다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뭐니까 이게 지금 델타 z잖아. 그죠? 이게 델타 z가 지금 그러니까 요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델타 z 얘가 지금 얘에서 얘를 뺀다는 얘기는 델타 z니까 이 델타 x하고 델타 y가 지금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걸 dx, dy로 표현해주면 이게 dz가 되는 거야. 왼쪽은 0이 되고요. 왜냐면 이게 0으로 가면 이게 매우 작은 값으로 가면 입실론하고 입실론 값이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왼쪽은 0이 돼버리고 자 오른쪽은 dz 자 이게 는이야 는 그죠? dz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얘가 fx dx 빼기 fy dy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주면 dz는 fx dx 플러스 fy dy로 표현이 되는 게 이 식이 뭐다? 점미분이라고 하는 식이야. 점미분. 그래서 점미분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태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다? 점미분의 이제 식이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서 나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데서 사실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기억을 하기가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한번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어디서 파생되는지를 좀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거를 이제 외워줘야 되는데, 이게 왜 외워줘야 되냐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오차 개념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 한번 먼저 좀 다뤄보고 문제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얘가 이제 전미분이다. 그러니까 이변수함수의 미분 가능성에서 전미분 개념이 나왔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참고로 그 미분 가능성은 어쨌든 뭐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전혀 뭐 크게 그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도함수들이 그 점에서 연속이면은 그냥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리가 있어요. 알겠죠? 예, 그거는 그냥 넘겨두고,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뒤쪽으로 어디 가냐면 한 장 넘겨보면 이변수 함수의 미분 활용이 나와. 자, 전미분의 개념이 나와요. 그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서 자, 요 전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온다. 그래서 보면은 자, 전미분 써져 있죠. 자, 전미분 지금 형태를 보니까 dz는 fx dx 플러스 fy dy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 형태를 외워줘야 돼. 이게 뭐냐면 오차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사 오차.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왜 근사 오차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근사 오차라는 왜 이런 말을 붙이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리 개념으로 가까이 간다에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오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슨 오차냐면 델타 Z하고 DZ하고 거리의 차를 극한으로 보내면 이 전미분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요 얘기야. 저평면의 방정식하고 이 지금 원래 있는 이변수 함수하고 그 어떤 특정 점에서의 거리의 차가 지금 이제 오차가 분명히 있는데 그 오차를 지금 이 전미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dx하고 그러니까 델타 x하고 델타 y가 충분히 0으로 갈 때 그거를 dx dy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 dx dy만큼의 오차 값이 측정이 되더라. 오차는 여기서 이 오차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 저평면과 그리고 이변수 함수의 오차를 얘기하는 거야. 오차를 우리가 이제 대충 구하겠다. 알겠죠? 예,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되는데 좀 어려워요. 예, 여기가 어려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전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근사오차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 저평면과 이제 그 점에서의 저평면의 방정식하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하고의 오차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자, 예측하는 문제 유형이다. 자, 그래서 그 전미분을 한번 구해볼 건데 필수예제 1번을 한번 보세요. 자, 필수예제 1번. 자, 1번을 봐보면 자, 다음 함수들이 지금 전미분을 지금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자, 1번은 뭐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해주면 돼요. 자, 요렇게 생겼으니까 이 전미분을 어떻게 표현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제 지금 z를 계산해줘야 돼. 그럼 얘는 미분해주니까 2의 x-y, 2의 마이너스 x, 이제 마이너스 2의 x-y. 자, 요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쓸 때는 dz는 자, 얘 써주고 2의 x-y의 dx 자, 플러스 마이너스 2의 x-y의 dy 자,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dz라고 하는 이제 전미분식을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겁니다. fx 여기가 fy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전미분은 일단은 이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냥 넘어가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자, 평행육면체에서 가로, 세로 높이가 지금 각각 6, 80이고 각 변의 측정 오차가 최대 0.2일 때 평행육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평행육면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로, 세로 높이에서 결정되는 거를 그냥 평행육면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이 부피가 요렇게 자, x, y, z 자, 이렇게 표현을 돼요. 가로, 세로 높이 곱이 어쨌든 이제 평행면체의 그거니까, 그 정의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가로, 세로 높이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측정 오차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자, 지금 이제 요 가로가, 그러니까 x가 6이고,
y가 8이고 지금 이제 z가 지금 10인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가로 세로 높이인데 문제는 이게 측정 오차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가 6인데 최대 6에서 그 최대 0.2라고 했으니까 5.8에서 지금 6.2 사이에 오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각 변이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각 변의 측정 오차가 지금 최대 0.2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측정 오차가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8이라고 내가 재긴 쟀는데 오차가 지금 7.8에서 뭐 8.2 요 정도 있는 거고요. 얘도 10이라고 했지만 이제 9.8에서 10.2 이 정도의 이제 측정 오차 범위가 지금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그 부피의 최대값을 계산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자 이제 전미분 개념으로 구한다.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얘를 자 이제 전미분식을 써보면 이렇게 써지거든요. 얘가 yz의 dx 자 플러스 xz의 dy 이렇게 써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이 dx, dy가 각 변의 측정 오차라고 했잖아요. 측정 오차.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자, y는 8, z는 10이라고 쟀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80이 되는 거야. 80. 그죠? 80.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측정 오차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최대 오차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이라고 했지만 이 변의 지금 오차의 최대가 얼마예요? 0.2죠. 0.2. 오차의 최대는 0.2잖아. 그럼 얘가 0. 곱하기 0.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플러스 자 xz는 뭐예요? 60이야. 60에 자 이제 dy니까 dy는 변의 측정 오차가 최대가 0.2라 그랬으니까 0.2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이거 계산해주면 이거 계산해주면 얘가 지금 이제 16. 그러니까 여기가 16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12죠? 12.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Z라고 하는 자, 오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DZ라고 하지 말고 이거 지금 잘못 썼네요. 여기가 DV야, DV. 미안. DV야, DV. 그죠? 그럼 여기 지금 하나 더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DZ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이 변수 3변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XY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얘는 XY니까 얼마야? 48에 최대 오차가 지금 얼마예요? 0.2. 그러니까 0.2. 요거보다는 이 부피의 지금 이제 측정 오차 값이 이 정도 거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계산해주면?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야, 이게? 4.8. 96. 그러니까 9.6. 9.6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 세 개를 다 더해준 것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이 부피의 측정 오차의 최대는 얼마가 된다? 보니까 38에다가 더하기 9.6이니까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계산해주면 6이고요. 47.6 요 정도 나오겠네. 그죠? 47.6 정도가 28? 여기 38이 아니라 28. 어디 38이 아니라 28이 어디지? 그치 28 그죠? 28 미안. 그래서 28이니까 37.6 그죠? 네, 그래서 최대 오차가 37.6 정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오차에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었을 때 그럼 부피의 최대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일단 부피의 최대값은 이게 지금 가로 세로가 48, 480이잖아요. 그러니까 480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최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 오차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뭐야? 오차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차값이 원래는 계산했을 때 이거 계산했을 때 지금 얼마니까? 480인데 이 측정 오차가 0.2, 0.2, 0.2로 늘어나게 되면은 이 부피의 오차의 차이가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부피 이제 최대값을 계산할 때에는 원래 기존의 480에서 측정 오차의 최대가 이만큼이니까
37.6을 더해주면 이게 최대 오차가 돼, 최대 부피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계산해주는 형태를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전미분을 활용한 그죠? 오차 전미분을 활용한 자 이제 그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그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문제 2번. 문제 2번 문제 1번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냥 전미분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니까 예. 일단은 요거 만약에 그 전미분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혹시나 좀 헷갈리면 한번 문제 1번 구해보고 그 다음 문제 2번 풀어보면 돼요. 알겠죠? 네.
이 전미분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럼 0.2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럼 최대라고 했으니 그러면 최대라고 했으니까 6점이, 8점이, 10점이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면 실제 부피 최대값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빨리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전미분을 활용하는 이유는 근사값을 빨리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그 평면의 방정식을 평면의 그 방정식, 저평면의 방정식을 활용해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근사값인 거야. 그러니까 근사값이기 때문에 근사값을 좀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이 값의 실제값은 모르는데 근사값을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이 전미분 개념을 쓰는 건데, 이게 함수가 만약에 굉장히 좀 어려운 형태라면은 이 전미분으로 근사값을 구하는 게 좀 더 쉽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만약에 그냥 계산하면 돼. 사실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계산하는 거가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근사값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저평면의 방정식에서 나온 전미분 개념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차, 이건 실제로 근사값입니다. 얘는 그죠? 근사값이에요. 근사값. 최대 근사값. 그죠? 그래서 문제 2번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미분을 잘 해줘야 돼. 그죠? 예. 미분을 잘 해줘야 시간 좀 줄 테니까 이것저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것저것 계산하는 거. 네.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이게 만약에 R이 R1 플러스 R2였으면 쉬웠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역수로 돼 있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식은 똑같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애는 어쨌든 R1하고 R2에 의해서 결정되는 애인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R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요거야. 요거. 이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애는 R1하고 R2에 의해서 결정되는 애인 거는 맞으니까 R이 R1과 R2에 가는 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전미분식이 어떻게 오차를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대 근사 오차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근사 오차를 계산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DZ가 땡땡 DZ DR이 DR1 더하기 땡 DR2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까지는 되죠? 근데 이제 이 식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냥 얘를 R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R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지금 R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의 DR 이렇게 되겠죠. R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그죠? 왜냐면 갑자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R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DR을 붙인 다음에 이거를 R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요 형태가 딱 나오겠죠. 왼쪽은.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자, 오른쪽은 이제 R1, R2에 대해서 이제 미분해주면 돼요. 여기 지금 DR1, DR2에 대해서 써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해도 R1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 식을 R1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R1 제곱분의 1 마이너스 DR1. 그 다음에 이 식을 또 R2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플러스 R2 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DR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R1, R2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무슨 말인지 되죠? 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요거를 이제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일단은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지금 DR이라고 하는 게 지금 궁금하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이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 R1분의 R의 전체 제곱의 DR1 플러스 R2분의 R의 제곱의 DR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왜냐면 이 마이너스 R제곱이 지금 이쪽으로 간 거니까 제곱이니까 묶어둘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R이 지금 얼마예요? R은 계산을 해주긴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R1이 20인데 정수가 20이잖아. 근데 20.1이래. 그럼 오차는 얼마예요? 20에서 20.1이니까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차가 0.1인 거야. 그죠? R2는요? R2는 지금 25에서 24.9니까 25를 기준으로 오차가 얼마이다? 이거는 좀 편한 값을 잡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0.1인 거야. 마이너스 0.1. 그죠? 그럼 그거를 오차로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R은 문제에서 R분의 1이 이게 지금 20분의 1 플러스 그러니까 25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형태가. 그죠? 그러면은 R값은, 그럼 R분의 1 값이 지금 얼마냐면 이거 통분해주면 100으로 되니까 100분의 4 플러스, 5 플러스 4. 그러니까 9야, 9. 그죠? 그러니까 R값은 얼마? 9분의 100인 거야. 9분의 100. 9분의 100. 그죠? 그러니까 R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9분의 100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해주면, 어쨌든, 그럼 얘는 값을 계산해주면 R값이 지금 9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R분의 1이니까 이게 20분의 1. 요거의 전체 제곱. 거기에 R1의 오차가 지금 0.1이니까 0.1. 플러스, 그 다음에 R값이 9분의 100. 자, 곱하기, R1 값이 25분의 1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약분해주면은 얼마입니까? 약분해주면 얼마예요? 약분해주면은 이게 5니까, 5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가 되니까 그럼 80일이니까 810분의 25 더하기 810분의 요 약분이 지금 4니까 이게 9 이제 그 빼기죠. 빼기 이제 810분의 이제 지금 16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810분의 9 그 약분해주면 90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네, 이게 약분이 이렇게 되니까 9980 그죠? 자, 그래서 최대 근사 오차가 이제 90분의 1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을 해주면 된다. 상대 오차는 그 뭐예요? 상대 오차는 그거를 Z로 나눠달라고 했으니까 Z가 지금 얼마였냐면 9분의 100이었잖아요. 이걸로 나눠달라는 얘기인 거야. 그죠? 그래서 상대 오차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이 R 값이 지금 9분의 100이니까 9분의 100으로 나눠달라. 이 값을 90분의 1을 요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약분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1000분의 1 그래서 0.001이 두 번째 답이 되는 거고 상대 오차라고 하는 개념은 100분율 오차는 이 상대 오차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0.001 곱하기 얼마? 곱하기 100이니까 0.1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됐죠?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얘를 가지고 얘를 지금 R로 미분한 거니까, 그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R1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R2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이 식을 가지고 좀 시작을 했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자, 됐으면은 이제 다시 자,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성으로부터 이 전미분, 그러니까 측정 오차, 근사값 계산하는 개념이 나오니까 이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저평면과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이제 점점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탄생된 거니까 이 전미분은 그 저평면의 식이다. 그러니까 오차 개념이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자, 됐으면은,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좀 오늘 어려운 것만 계속 배우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봅시다. 어차피 최대 최소도 하고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곡선의 두 곡면의 교선에서의 접선과 저평면까지만 하고 제가 쉽게 이거는 이제 뭐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됐어요. 넘어가도 되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두 곡선의 교선에서의 접선과 벽평면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fxyz는 0이라고 하는 지금 곡면 그러니까 그 이제 등이 곡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gxyz는 자 0이라고 하는 두 개 지금 등이 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등이 곡면에 그 이제 만나는 부분, 만나는 부분이 반드시 뭐일 거냐면 교선일 거야. 왜냐면 이렇게 생긴 등이 곡면과
자, 요렇게 생긴 등이 굽면은 자, 반드시 뭐를 이끌어낼 거냐면 교선을 이끌어낼 거예요. 교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얘기한다면 연립식이겠죠? f, x, y, z는 0과 g는 x, y, z는 0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연립식이 교선식이다. 그죠? 근데 뭐 할 거냐면 이제 이 교선에서 이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정의를 할 거거든요. 접선의 방정식. 근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럼 이 특정 점, 이 점을 만약에 선생님이 P라고 한다면 이 P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면 이 점에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접선 벡터를 하나 구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접선 벡터를 어떻게 계산한다는 얘기냐면 이 곡면의 이 점에서의 이 점에서 이제 그 기울기 벡터가 지금 요거일 거고 요쪽 방향일 거고 얘가 이제 델 F일 거고 델 F. 자, 그 다음에 이 곡면의 이 점에서의 그 기울기 벡터는 수직인 방향이니까 요쪽 방향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G 델 G 벡터가. 그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는 이거 두 개를 외적한 벡터라는 얘기야. 왜냐면 이거 두 개를 외적을 해주면 딱 뭐가 나와요? 이 점에 이 지금 곡선을 따라가는 평행한 벡터 하나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 벡터가. 그러니까 요 벡터는 델 G 외적 델 F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게 뭐다? 평행인 벡터. 그죠? 우리가 이게 기하적으로도 조금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죠? 기하적으로 좀 당연한 게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게 평면이 두 개의 만약에 그 평면이 90도로 만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90도로. 이 90도로 만난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은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는 어디 있어요? 이 점에서. 이 평면에, 이 평면 방향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어디 있을 거냐면 이 평면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있겠지.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벡터를 외적해주면 뭐가 나온다? 이 교선하고 평행한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외적해주면, 왜냐면 외적은 두 개의 수직인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얘가 두 개, 그 곡면에 이제 그 교선 방향으로 이제 평행하는 그 이제 벡터. 그죠? 벡터를 이제 외적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자,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법선 벡터로 하는 법평면의 방정식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문제를 풀어보면, 필수예제 문제 봐보면, 곡면과 평면의 교선상의 점 1,1,3에서 교선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준다? 자, 이제 문제가, 두 개의 그레디언트를 각각 계산한다. 즉, 자, 얘는 그럼 옮겨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옮겨주면은 3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오른쪽으로 옮겨도 돼. 자, z 빼기 7은 0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등위 국면.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지금 두 개 등위 국면의 교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선상이 지금 몇, 113이라고 하는 점. 자, 이 점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두 개의 등위 국면의 교선에 지금 이 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준다? 요거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 그럼 델 F. 자, 얘를 이제 델 F라고 한다면은, 얘를 F 값이라고 한다면, 얘를 F, 자, 얘를 이제 G라고 한다면, 델 F 값은 이거 편미분 6x 2y 1. 델 G는 1, 1, 그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준다?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하고 싶으니까 이거 두 개를 외적을 해준다. 즉, 델 F 외적 델 G를 계산을 해준다.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었냐면, 자, 여기에 IJK 이렇게 적어두고, 자, 이제 그 외적 공식을 이용한다. 마이너스 2y 빼기 1, 마이너스, 자, 이렇게 가려주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빼기 1 자, 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2y 요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지금 이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대입해주면, 자, 이게 방향이, 자, 지금 1이니까 마이너스 3,
1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7, 1 집어넣어주면은 4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뭐다? 교선의 평행인 어떤 벡터인 거야. 이 점에서 1, 1, 3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교선, 그러니까 교선 방향으로의 평행인 벡터가 얘다. 그럼 이제 어떻게 써준다? 내가 대칭 방정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으로 정의한다. 그럼 얘를 분모로 써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3, 7, 4 이렇게 분모에 써주고 분자는 이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x-1, y-1, z-3 이렇게 정의해주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 점에서.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자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